군대 관련돼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제가, 아까 그것도 참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군 입영 통지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신병 훈련소를 갔다가, 아까, 어, 내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훈련을 받다가. 그래서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집으로 이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기가 조치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가 조치가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다가 일주일을 받았어요. 막 너무 힘들어. 막 이게 아파. 그래서 진짜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도 그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군대 들어오기 전에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내가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돌아간 그 시간, 이 시간들을 내가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기가 조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갔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입영 신청을 하면 빨리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입영 조치가 그게 빨리 안 돼요. 특히 모집병이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쏠리는 그 시기가 있고, 육해 공군 중에서도 특정한 그 군은요 막 이렇게 쏠려요.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귀가 조치를 해서 집에 갔다 그러면 늦게 잘못해버리면 한 1년을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될 수 있으면 가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걸 좀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서 조금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 판정 자체를 내가 1급에서 3급까지의 그 상황이 아니면 괜찮고요. 그 상황이 넘으면 그 면제 판정이 나잖아요. 4급은 공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5급은 이제 면제인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어차피 군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버텨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게 진단서를 가져와서 조금 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조율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혀 군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아들들이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응? 어떻게 되겠지,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되겠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가서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에? 내가 아픈데 힘든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비상약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 군부대 가면요 비상약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안에 병원 시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특정한 남들이 모르는 그 힘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먹는 약이라든가 기타 어느 특정 부위가 많이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픈데 이게 병역 판정을 받을 때는 그게 해당은 안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 그러면 내가 그 서류를 끊어서 그게 가서 그거를 제가 요런 게 있는데 조금 이게 약을 좀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진단서를 보고 조치를 해줘요. 근데 그걸 준비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약을 주는 것도 이제 다시 의무대로 가가지고 걔가 진단을 봐서 다시 타서 먹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걸려요. MRI나 뭐 그런 것들을 쉽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아픈 그 진단서 그거를 약하고 타고 가서 그거를 보여주면 그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크게 배려를 못 해주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그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가서 나중에 막 부모님들이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어떡하긴요. 참 답답하죠. 왜냐면 아들은 훈련소에 있는데 군대 들어가면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연락하기 힘든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 웬만한 거는 진료를 이제 보게끔 해줘요. 네, 그만큼 이제 본인의 시간이 이제 많이 쪼달리게 돼요. 내가 진단을 받으러 가는 시간만큼 훈련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나의 부담감은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사전에 조금 뭐 약이나 기타 건강적인 부분 그런 거 체크해서 들어가면 나머지는 신체 건강하면요 어떻게든 따라 하더라고요 다들. 네. 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정말 잘 따라 해요. 엄마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막 걱정되시잖아요. 아 얘가 집에서는 뭐 이불도 제대로 안 개고 뭐 맨날 늦게 일어나고 뭐 그랬는데 어떡하나. 군대 가잖아요. 옆에 딱 보면요 해야 될 것 같은 그 기운이 느껴져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있죠. 막 뛰어다녀 다들. 정신 없어요. 뭐 훈련소에서는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신속, 정확, 뭐 밥 먹는 시간조차도 빨리 먹고 빨리 나와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TV 보시면 왜 보고하는 거 보셨죠? 그 단어들이요. 어머니들 TV 봤을 때는 아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일석저모 인원 보고 이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단어들을 안 썼잖아요. 일석저모, 특히 외국에 갔다 온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석저모 인원 보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멘트가 길잖아요. 뭐 충성, 뭐 신고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럼 본인 이제 막 훈련을 하면서도 이 순서도 또 외워야 되고 보고하는 거 외워야 되죠. 순서 뭐 이렇게 동작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 다 외워요. 군대 안에 가면 외울 거 진짜 많아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외우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총기나 이런 것들도요. 분해 작업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그거를 역순으로 다시 다 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총기에 들어가는 그 이름들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병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 세세한 부품 하나까지도 다 암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합 순서를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너무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이름들도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입에 계속 반복 숫대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신병 교육대에 가면 왜 바쁘냐? 외울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일부러 시간을 촉박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시고 어머니들은 내 아들이 잘 있을까? 어떡하나? 신병 교육대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왜? 너무 바빠서.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천장 이렇게 깜깜한 밤에 누워있을 때 그때 아마 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할 틈이 없을 거예요. 아들들이. 그 정도로 이제 군대를 들어가면 사회에서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끔 해서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힘들어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을 버틴다는 게. 그 시간을 누군가는 정말 그게 뭐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주 극한 그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화장실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시는 거 보면 이제 대부분 뭐 비데도 쓰시고 뭐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서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이제 훈련소를 오게 되면 예전에 이제 비데도 설치하고 뭐 이런 부대도 있어요. 근데 그게 관리가 또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변기가 있는 데가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변기가 없는 데 있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병들 중에는
화장실을 그냥 이게 옷을 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 홀딱 벗어요. 홀딱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고 그 다음에 볼일을 보고 다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군대에 가면 되게 본인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싸움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야외 화장실을 가면 아예 자방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아예 그 경험이 없어서 본인은 이런 화장실에서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군대는 사실 훈련 나가면 산이 화장실일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기겠죠. 계속 참아야 하고 안 먹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봐서 자꾸 이게 집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런 걸 교육시키셔야 돼요.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군대에서 그거를 누군가가 해주겠 아니요, 절대 그걸 해줄 만한 사람 없어요. 그거를 시간 통제는 단체로 움직이고 단체로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특별히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군조직은요 집단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별화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장실이나 기타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그거를 해야 되고, 그게 혹시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불안한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처음 가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상담을 미리 간부하고 해야 돼요. 미리 간부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 뭐 다 큰 아들들이 뭐 그런 거를 아니에요. 그 군대의 조직은 되게 억압돼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등병이라는 신분에 딱 들어가면 막 내가 되게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생리적인 부분. 그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참고 있는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거는 간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에 있을 때부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얘기를 해놓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할 때 모르면 다그치겠죠 사람이. 야 너는 이 시간대에 내가 오라 그랬어 안 오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 상황에 되게 다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속 다그침을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위험해요. 심리적인 압박이 오게 되면 사람이 섭섭한 거에 하나 꽂히면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 왜 이렇게 내 자체의 존재는 뭐지? 점점 밑으로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서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지만 못 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그 간부한테 얘기를 하게끔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방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얘기를 못하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제 간부들이나 뭐 훈련소에서 전화 올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도착하고 나거나 뭐 기타 이렇게 해서 전화가 통화할 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배려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놔두시고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거 못 해결해요. 가만히 놔두면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훈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훈련은요, 사전에 위험한 거 뭐 사격이나 수류탄 투척, 뭐 그다음에 뭐 고공 낙하, 그리고 뭐 우리가 헬기 레펠 같은 거 막 이렇게 뛰어내리고 막 타워 같은 거 막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들 있잖아요. 그런 훈련들은요,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숙달 같은 걸 많이 하고 그게 사고가 최대한 안 나게끔 해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에서 사고 난 사람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까 같은 그런 심리적인 사고, 그 사고가 가장 많아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그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도 금방 그게 회복이, 누군가가 좀 도와줘서 이런 거죠.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누군가가 정말 사탕과 같은 손으로 한번 딱 내밀어 주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약을 주면 그건 금방 나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약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감기가 나중에 폐렴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의 병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군대에서 가장 사고가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을 해하는 사고, 그 사고가 가장 무서운 사고예요. 그리고 그 사고는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사고는요, 돌발 상황일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이거를 얘기해줘가지고 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다 바쁘다 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한순간 사고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고는 군대에서 자신이 자신을 해하는 사고, 그 사고가 가장 무서워요.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건강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일어나요. 마음이 아프면 바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아픈 단계가 가는 게 가장 기본이, 제일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면요, 건강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기타 뭐 신체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조금 되면 훈련을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죠. 못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병은 누군가의 옆에서 조그마한 원망과 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커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자기가 불편한 부분, 힘든 부분은 남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임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놔두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좀 그런 상황에 있는 병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머니들이 자꾸 이렇게 대화하시면서요, 남한테 얘기하는 거를 끌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컨설팅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는 거. 휴학을 할 때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학교에 문의를 해가지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챙겨야 한다. 그 부분을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대 안에서 뭘 할까? 코로나19로 이제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장병들이 사회 봉사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안에 자체에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벤트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할 때에 내가 보직을 나와 연관되게 갔을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공부를 더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더 활용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제
본인이 본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변에 좀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는 게 좋다는 거,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질문하실 게 없으면 제가 오늘 라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화요일 날 이 시간대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왕래는 없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꾸준히 좀 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군대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정보를 누가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제 화요일 특별하게 그 일이 없으면 3시쯤에 이제 하고요. 이게 저녁 시간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워낙 지금 라방이 붐이 일면서 많은 분들이 라방을 이제 해 보려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막 이렇게 직장 갔다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까지 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좀 있고 이제 피해서 이제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낮에 그냥 시간대를 옮겨서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옮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끌게요. 못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